내 서방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자랑 벌써 이러고 있어? 윤재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소라의 집 거실에 서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것도 장례 지도사라고. 장사 치르는 날부터 눈 맞은 거야? 소라는 창백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어요. 재현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폴라로이드 사진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소라와 태연이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미래의 생일 선물로 받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 나이가 몇인데? 50은 넘어 보이는데. 재현이 사진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미래가 놀란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라는 딸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미래야. 방에 들어가 있을래? 미래는 불안한 눈빛으로 재현을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소라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재현의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사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재현의 건설회사에서 핵심 프로젝트 책임자였으며 그가 야심차게 설계한 친환경 주거단지는 회사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민우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 이제 와서 그놈의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조차 못 찾고 있다고. 재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넌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 소라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그날의 기억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1년 전 그날로 마음이 되돌아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10월의 어느 날, 소라는 마비된 감각으로 딸 미래의 손을 꼭 잡은 채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김태현은 검은 우산을 들고 장례식장 현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윤소라 님과 따님이십니까?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장례 절차를 도와드릴 장례 지도사입니다. 소라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연은 그들을 부드럽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이 제물상을 차리는 동안 그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15년 장례 지도사 경력 동안 그는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따라 그의 집중력은 사무실 분향소 안에 앉아있는 여인에게로 자꾸만 흘러갔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때때로 아무도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연의 심장은 이유 모를 울림을 느꼈어요. 58년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낯선 감정에 그는 스스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장례식 첫날,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습관적으로 빈소 주변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며 조문객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자꾸 소라에게로 향했어요.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미래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태연은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외롭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소라는 지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았고 미래는 그녀의 옆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졸기 시작했어요. 윤소라님, 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거기서 따님도 좀 편히 쉴 수 있을 겁니다. 소라는 마비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을게요. 소라님, 태연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주도 쉬어야 합니다. 이틀 더 고생하셔야 하니까요. 소라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미래가 잠에서 깨어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작은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래는 소파에 누워 곧 깊은 잠에 빠졌고, 소라는 창가에 서서 바깥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소라님, 태연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소라는 차를 받아들고 잠시 홍차의 김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장례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깨가 흔들리며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연은 그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손수건을 건네주었지만 그 이상의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소라의 울음소리에 미래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미래는 소파에서 일어나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울지 마. 소라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년 전 그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참 후 소라는 눈물을 그치고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무너져서. 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소라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매일 보시나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것이 제 일입니다. 어떻게 견디세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15년 전에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장례 지도사가 있었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고백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상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죠. 다음 날 아침, 태연은 소라가 예상보다 일찍 빈소에 도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좀 주무셨어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미래는 깊이 잠들었어요. 그날 오후 소라는 민우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우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설계도가 있었어요. 태연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당신 남편이 건축가셨나요? 소라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어떻게 아셨죠? 태연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저도 실은 장례 지도사가 되기 전에 건축가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연 씨와의 관계를 숨겼던 거야. 소라가 현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를 거부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태연 씨는 민우의 설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재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그 장례 지도사가 건축가라고?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건축을 포기했지만 그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어. 민우의 작업을 통해 그도 다시 건축가로서의 자신을 찾았어. 그리고 소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는 나와 미래에게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주었어. 재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그를 만나고 싶어. 소라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어요. 그가 곧 올 거야. 방 안쪽에서 미래는 자신의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태연 아저씨가 곧 오리라는 소식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장례 지도사가 건축가라고. 재현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충격과 의구심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소파에 무겁게 몸을 기대며 소라를 향해 복잡한 시선을 던졌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서울대 건축과 출신이 장례 지도사가 된다는 거야? 소라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태연 씨는 원래 건축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대. 30대 초반에 이미 몇 개의 상을 받았고 유명 건축사무소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었지. 하지만 재현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 15년 전 일이래. 태연 씨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건축을 완전히 포기했어. 그리고 장례 지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 재현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민우의 설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야? 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연 씨는 민우의 설계 철학을 이해했어. 그리고 재현 오빠,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 민우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태연 씨의 과거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대. 태연 씨는 15년 전만 해도 친환경 건축의 선구자로 불렸거든. 재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면을 보자. 민우의 마지막 설계도를 보여줘. 소라는 서재로 가서 큰 튜브에 보관된 설계 도면을 가져왔어요. 재현은 테이블 위에 그것을 펼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살아나면 회사도 살 수 있어.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그 장례 지도사를 내가 어떻게 믿겠어? 소라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연 씨와의 일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1년 전으로 돌아가 봐. 비가 쏟아지던 그날이 소라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남편 민우의 발인을 앞두고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장례식장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소라는 미래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연구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소라님. 김태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3일 내내 소라 가족을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출발할 시간이에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태연을 바라보았어요. 김 선생님 혹시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발인 전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태연은 의아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소라는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민우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의 마지막 작업들이에요. 남편은 건축가였어요. 그리고 소라의 손이 떨렸어요. 이 프로젝트가 제 오빠의 회사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설계 도면과 스케치, 모형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손이 설계도를 펼치는 순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그를 휩쓸었습니다. 과거의 열정이 조용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라운 접근법이네요.
소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이 건축에 대해 아세요? 태연은 스케치를 손에 든 채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간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실은 제가 장례 지도사가 되기 전에는 건축가였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연구차를 기다리던 재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라야, 뭐 하는 거야? 모두 기다리고 있니? 그의 말은 태연의 손에 들린 설계도를 보는 순간 멈췄어요. 그게 뭐야? 민우의 도면을 왜 꺼내? 소라는 재현에게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오빠, 김 선생님이 실은 건축가 출신이래. 어쩌면 민우의 프로젝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재현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남편 장례식에서 빨리 나와, 발인 시간이야. 소라는 태연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나중에 더 이야기하시죠. 지금은 남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시간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에서의 의식까지 모두 끝난 후 소라는 태연에게 다시 접근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을 드려서. 하지만 혹시 남편의 작업을 좀 더 자세히 봐주실 수 있을까요? 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15년간 그는 건축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완전히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소라의 간절한 눈빛과 민우의 혁신적인 설계에 대한 호기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하지만 기대하진 마세요. 제가 15년 동안 건축 분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소라와 태연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민우의 작업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만났지만 점차 카페나 소라의 집에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태연은 민우의 모든 작업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놀랍군요. 태연은 어느 날 민우의 스케치북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은 제가 15년 전에 구상했던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냈군요. 소라는 태연의 열정적인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은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연구했대요. 특히 숨쉬는 건물이라는 개념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개념은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논문의 주제였어요. 15년 전에 2달이 지나는 동안 태연은 민우의 모든 작업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도 조금씩 되찾았어요. 동시에 소라와 태연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지 막막했어요. 소라가 어느 날 커피숍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때문에 강해져야 했죠. 그 아이는 제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에요. 태연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가 되었죠. 다른 이들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배웅하면서 제 자신의 상처도 조금씩 치유된 것 같아요. 6달이 지났을 때 태연은 민우의 설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찾아냈어요. 민우 씨의 설계는 정말 혁신적이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요. 제가 조금 수정해 볼까 합니다. 소라는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오빠에게 알려줘야 해요.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태연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을 때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태연 씨와의 관계를 숨겼던 거야. 소라가 현재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를 거부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태연 씨는 민우의 설계를 완성했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프로젝트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었어. 재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그 장래 지도사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건축을 포기했지만 그 재능은 사라지지 않았어. 민우의 작업을 통해 그도 다시 건축가로서의 자신을 찾았어. 그리고 소라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어요. 그는 나와 미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 재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설계도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를 만나고 싶어. 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어. 소라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연 씨,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오빠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김태연은 윤소라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완성된 설계 도면이 든 튜브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소라의 오빠 재현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고 태연의 가슴은 이상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소라가 문을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들어와요, 태연 씨.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거실에서 재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을 보자 천천히 일어섰어요. 김태연 씨군요. 소라가 당신에 대해 많이 말해줬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연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재현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민우의 설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소라가 당신이 그의 작업을 완성했다고 하던데. 태연은 가져온 튜브에서 설계 도면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우 씨의 설계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다만 실현 가능성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핵심 문제점들과 자신이 찾은 해결책을 설명했어요. 재현은 점점 집중하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태연은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재현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랍군요. 당신은 정말 이 분야를 이해하고 있어요. 민우의 설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파악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민우 씨의 천재성이 기초가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태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재현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컨설턴트로요. 태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건축 분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도 했어요.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큰 결정이라. 물론이죠. 재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재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라가 태연에게 다가왔어요. 어때요? 오빠가 당신을 인정한 것 같아요. 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됐네요. 그때 미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태연 아저씨.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내 그림이 상을 받았어요. 미래는 자랑스럽게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그것은 세 사람이 공원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엄마, 나, 그리고 태연 아저씨예요. 같이 놀이공원 가는 그림이에요. 재현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세 사람이 미래의 그림을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소라야, 오랜만에 내가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재현은 태연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연 씨,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요. 태연은 긴장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소라는 제 유일한 동생이에요. 그리고 미래는 제 조카죠.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없지만 그는 영원히 이 가족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든 그 점은 잊지 말아주세요. 태연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민우 씨의 기억을 항상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라 씨와 미래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재현은 잠시 태연의 눈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렇게 태연은 15년 만에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내 지도사 일을 줄이고 재현의 회사에서 민우의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어요. 프로젝트 팀이 꾸려지고 첫 회의가 열린 날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온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여기 왜 왔어? 준호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도 이제 민우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 투자자들이 요청했거든. 재현은 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김준호는 민우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경쟁자예요. 항상 민우를 시기했죠. 준호는 태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15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그 유명한 김태현이군요. 장내 지도사라면서요? 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15년간 장내 지도사로 일했습니다. 이제 민우 씨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돌아왔고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5년이면 건축계에서는 영원한 시간이죠. 당신은 이미 구식이에요. 그리고 민우의 설계, 현실성이 부족해요. 내 방식대로 완전히 수정해야 해.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태연은 소라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소라는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항상 민우를 질투했어요. 소라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늘 민우의 아이디어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죠. 태연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민우 씨의 비전은 지켜져야 해요. 그날 밤 태연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소라도 그를 돕기 위해 남았어요. 태연 씨, 이것 봐요. 소라가 민우의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민우가 준호와 함께 작업했던 초기 프로젝트예요. 준호는 항상 비용 절감만 생각했지만 민우는 환경과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다음 날 태연과 준호는 투자자들 앞에서 각자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민우의 설계를 이상적이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어요. 태연은 차분하게 민우의 설계가 왜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준호의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증거로 제시했고 민우의 접근이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임을 입증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투자자들은 만장일치로 태연의 설계안을 지지했습니다. 준호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회의실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태연이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긴장했지만 준호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누그러져 있었어요. 민우는 항상 나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군요. 오늘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태연은 놀랐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우와 나는 항상 경쟁했지만 그는 내게 좋은 친구였어요. 그의 죽음 이후 내가 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태연이 말했어요. 준호 씨의 실용적인 접근과 민우 씨의 비전이 결합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더욱 완벽해질 거예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함께 일해봐요. 태연이 손을 내밀었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소라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민우와 준호가 학창 시절부터 풀지 못했던 갈등을 해결하다니.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첫 번째 모델하우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연은 소라와 미래에게 그곳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미래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곳은 미래 아빠가 설계한 첫 번째 집이야. 친환경 주거단지의 모델하우스지. 소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민우의 설계가. 네. 우리가 함께 완성한 설계대로 지어진 첫 번째 집입니다. 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준호 씨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아름답고 기능적이었어요. 자연 채광이 집 안 가득 들어왔고 모든 공간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민우 씨의 비전이 실현된 곳이에요. 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친환경 설계 철학이 그대로 구현되었죠.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우가 이걸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태연은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금방 내렸습니다. 그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미래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탐험했어요. 와, 정말 멋진 집이에요. 우리도 이런 집에 살 수 있어요? 태연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부드럽게 갈라졌어요. 누군가는 살게 되겠죠. 태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민우 씨의 꿈이 실현된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비전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집을 나오면서 태연은 조용히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 씨, 이 프로젝트를 함께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당신과 미래 덕분에 저는 15년 만에 다시 제 열정을 찾았습니다. 소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태연 씨. 당신 덕분에 민우의 마지막 작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저와 미래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태연 아저씨. 빨리 와요. 미래가 정원에서 소리쳤어요. 무지개가 보여요. 그들은 미래에게 달려갔습니다. 비가 갠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태연 아저씨, 이게 아빠가 건너는 다리인가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태연은 미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어쩌면 내 아빠는 지금 저 무지개를 건너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 소라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민우는 영원히 그녀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미래를 향해 그리고 아마도 태연과 함께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환경 주거단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태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5년간 장래 지도사로만 일하던 그에게 건축가로서의 삶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침에는 재현의 회사에서 설계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연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소라가 어느 날 태연의 지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그들은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태연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충만하게 느껴져요. 마치 제가 다시 완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소라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은 15년 만에 되찾은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도 가끔은 쉬어야 해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미래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하네요. 공원에 함께 가자고. 태연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물론 좋죠.
미래를 만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태연과 소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했습니다. 재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태연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되었어요. 준호도 처음에 적대감을 버리고 동료로서 태연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장래 지도사랑 아직도 만나는 거야? 소라의 친구 민지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서 만난 남자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봤어? 소라는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태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미래도 그를 좋아해.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주말이 되자 태연은 약속대로 소라와 미래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세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태연 아저씨,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날이 있어요. 미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삼촌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라는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삼촌에게 물어볼게. 삼촌은 많이 바쁘셔서. 친구들이 다 아빠랑 같이 오는데 나는. 미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연은 미래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는 소라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현 씨에게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 시간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라는 태연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우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대신 가족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실제로 재현은 바쁜 일정에도 미래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미래의 자랑스러운 삼촌으로 소개되며 미래에게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며 태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와 소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편 프로젝트는 점점 더 진행되어 본격적인 건설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재현의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태연 씨 덕분이에요. 재현이 어느 날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는 그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태연은 거의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현장에서 민우의 오래된 동료인 이석진을 만났습니다. 김태연 씨. 석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직접 뵙게 되니 놀랍네요. 태연은 석진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라 씨에게 석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석진은 태연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소라에게도 들었습니다. 당신이 민우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있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이해합니다. 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건축계를 떠나 있었으니까요. 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민우와 저는 10년 지기 친구였어요.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그 누구도 그의 설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 민우 씨의 설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석진은 태연을 현장 주변으로 안내하면서 민우와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꿈꾸던 시간들, 치열했던 경쟁과 우정에 대해 말했어요. 태연은 석진의 이야기를 통해 민우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항상 자신의 설계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어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그도 놀랐을 거예요. 석진과 태연은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고
석진은 점점 태연의 접근 방식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화 중에 석진이 갑자기 불편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라와는 어떻게 된 건가요? 석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어요. 당신들이 가까워졌다고 들었는데. 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라 씨와 미래는 제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친구일 뿐이에요. 석진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장래 지도사답네요. 늘 조심스럽고 절제된. 하지만 당신의 눈이 소라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못 볼 것 같습니까? 태연은 당황했지만 석진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민우의 친구로서 그가 없는 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라면 소라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랐을 거예요. 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민우 씨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물론이죠.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소라와 미래의 삶에서요. 그날 저녁 태연은 소라에게 석진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석진 씨는 당신과 민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라는 민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태연 씨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이요. 태연은 소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라 씨, 이제 프로젝트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어요. 제가 여전히 당신과 미래의 곁에 있어도 될까요? 소라는 태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태연 씨,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물론이죠. 그 순간 미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태연 아저씨. 그녀는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대요. 미래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소라, 미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민우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옆에는 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 엄마, 그리고 태연 아저씨는 우리 특별한 친구예요. 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미래의 순수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라도 감정이 북받쳐 오름을 느꼈어요. 봄이 찾아왔을 때 주거단지의 첫 번째 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태연은 소라와 미래, 그리고 재현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어요. 석진과 준호도 와 있었습니다. 민우의 꿈이 실현되었어요. 소라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했어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우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가 시작일 뿐이에요. 태연이 말했습니다. 민우 씨의 비전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준공식이 끝난 후 태연은 소라에게 말했어요. 소라 씨, 이제 저는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소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씨의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여기 더 머무르면 사람들이 저와 당신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건 당신과 미래에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라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태연 씨, 정말 그게 이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건가요? 태연은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당신과 미래의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소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태연 씨, 우리는 이미 많은 상처를 극복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태연은 소라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미래가 다가와 둘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태연 아저씨, 거기 무지개 봐요. 세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비가 그친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아빠가 보내는 메시지 같아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태연과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가요. 소라가 태연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라와 미래와 함께 무지개를 향해 걸어갔어요. 민우의 기억은 항상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태연과 소라는 천천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상실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진실된 이야기였어요. 장래 지도사와 미망인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두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